자, 20대 이제 국회를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많은 일을 해오셨고 그중 일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네네. 좀 더 이제 의원님과 가까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마포에서 태어나셨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강서에서 젊은 시절을 이제 사셨는데 네네. 21대 이제 지역구 출마는 용인시 병이었어요. 네네. 예, 근데 이게 또 사연이 많고 네. 녹록지 않았던 그런 선거였고. 맞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국회 때만 해도 강서구에서 살았어요. 예. 국회에서 아주 가까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어떤 여성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이 차를 얻어 탔는데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은 책임적으로 다 지역구 출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여성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 너무 어렵죠. 구도인데. 너무 예. 어렵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를 들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많이 해왔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약간 이런 의견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가슴이 쿵. 그래서 그날 결심했어요. 가야 되겠다. 지역구를. 그래서 이제 지역을 좀 찾았는데 제가 나름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당 의원이 있는 데는 안 간다. 험지로 가겠다. 네,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험지라고. 네, 결국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는 남의 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내 여성 있는 데는 안 가겠다. 오. 그런 정리를 좀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찾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용인시 병 지역인데 거기가 국민의힘에서 16년을 한대요. 그러니까 보수의 야성이라고 하는 곳이죠. 네. 예, 용인병 수지. 그래가지고 강남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된 거죠. 예. 거기 가겠다 결심하고 또 아무도 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그냥 거기 갔습니다. 뭐 경쟁자도 당연해서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 이제 전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 그래 뭐 이렇게 오히려 이제 반기는 듯한 모양새도 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갔고 제가 또 약간 결심하면 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마하겠다. 그다음에 지역을 찾고 그다음에 바로 이사 갔습니다. 한 달 이내에. 그리고 그냥 계속 거기서 이제 다닌 거죠. 뭐 이정 활동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뭐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예, 그래서 뭐 16년 만에 제가 이제 용인시 병 지역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승리를 한 겁니다. 당에서도 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그러고요. 네. 근데 우리는 안 그랬는데 네. 남들이 볼 때는 뭐 되겠어 이런 생각 대부분 안 하셨다 그래요. 근데 예. 제가 네. 가자마자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졌고 가서 얼마 안 됐으니까 3월에 가서 7월에 경선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후보가 될 때도 21대 후보가 될 때도 또 경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좀 했고요. 그렇게 했고 나중에 제가 이제 됐다고 그때 제가 이제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원내대변인 아주 쫀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020년 5월 9일까지 했으니까요. 기가 막히게 했죠. 선거 동안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사드리러 이제 갔는데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셨어요. 예, 이해찬. 대표님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대표님 뭐 저 왔습니다. 뭐 이번에 이겼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예.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가서 대표님 저 이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놀라신 거죠. 일어나시면서 네. 아니 어떻게 거기서 이겼어요? 뭐 이런 굉장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진행하는 프로 그 내내 물론 다양한 얘기들 풀어내시면서 이제 흥분도 하시고 네. 뭐 좀 차분해지시기도 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톤의 기분 좋은 얘기를 풀어내는 시간이 아니었나요? 잠깐이. 아니 네. 약간 되게 나름 자부심이 있죠. 그렇죠. 그 힘든 걸 해내신 거니까요. 그러면 더 행복한 용인 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저희 방에 보면 이렇게 공약판이 딱 붙어 있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매주 네. 목요일 아침 8시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시도의원님들 보좌관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민원 다 체크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민원 청취의 날을 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가 있어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수집된 것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공약을 계속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인데 저희가 지금 7월 달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2용서고속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타당성은 좀 돼서 지금 민간 업체에서 이제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지하철 3호선 네. 저희가 3호선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수지를 되게 오해를 하는데 네. 용인 수지 그러면 모든 게 다 있는 줄 아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거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네. 현안을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네. 후보 시절에 이제 꼽으신 내용들까지 네. 제가 살펴봤더니 아니 용인 하면 뭐 제2의 강남 이러면서 분당하고 네, 네. 살기 너무 좋은 동네 아니야 봤더니 네. 교통도 부족하고 문화 여가 시설도 없고 난개발에 교통 체증에 네. 지하철은 3호선 연장 얘기만 있고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파트는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음. 아파트는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 서비스 시설. 그러니까 예. 저희가 37만인데요. 수지구가 저희가 노인복지관, 장애복지관 합쳐진 게 하나밖에 없어요. 어. 경찰서도 없고요. 네. 소방서도 없고요. 정말 사람만 살고 있었네. 뭐 좋은 아파트가 있어. 좋은 아파트. 네. 그래서 그리고 교통이 예를 들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음.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저희 이제 주민들께서 누구나 다 소외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 오히려. 예,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가서 교통 관련한 토론을 3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지역구의원이 아닐 때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여기 길 조금 더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길을 좀 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지하철 3호선을 수지에 연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52시간제가 되면서 이제 버스를 되게 줄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 버스를 줄였는데 마을 버스에서 새벽 첫 차를 없앤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출근을 못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택시가 아니면은 네, 네. 어려운 상황이 네, 되거든요. 저희 또 택시도 잘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살렸어요. 그래서 네. 택시 회사 그 버스 회사에서는 막차를 없앨래, 첫 차를 없앨래니까 첫 차를 없앤 거죠. 네. 막차 손님이 아. 많으니까. 어. 그래서 제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살렸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아주 잘하는 지인이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에 못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저녁이 없는 삶이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니까 여기 네. 차가 너무 막혀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정말 정확한 정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공공교통수단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지하철 3호선을 수제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 만나지 지금 너무나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장관님 바뀔 때마다 국토부 장관도 만나고 뭐 대광위원장님도 만나고 뭐 서울시도 만나고 너무나 많이 만났는데 뭐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삶의 현장이 살기 좋고 네. 서로 보살필 수 있고 또 더구나 뭐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된다면 사람의 삶의 질이 훨씬 달라지는데 그렇게가 못 된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지금 공약들 특히나 교통 경향이 제가 많이 있고요. 네. 그 부분을 지키려고 지금 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다양한 얘기들 정말 재미있게 나눠왔는데 저희가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나요? 그래서 네. 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나눌 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뭐 어린 시절에 이제 가족과의 문제 또 여성으로서 소외받았던 그런 시간들의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운동가로서의 얘기들을 쭉 풀어왔는데 개인으로서 정춘숙 개인으로서의 이야기는 거의 지금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네요. 뭐 현재는 이제 국회의원 지내고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더 하실 수도 있고 아직 시간도 많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소망, 바람, 뭐 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예. 저는 이제 이게 참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요. 미래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는 미래 세대를 준비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가가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들이랑 막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그 소임대로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이드 스토리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뭐 개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급변하고 변화무쌍하고 네.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는 새로운 그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림 말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그림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